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을 좀 분석하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과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좀 변했죠. 예, 시장이 상당히 좀 변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환율 얘기를 했어요. 예, 환율을 얘기를 했죠. 환율이 원달러 환율만 지금 약간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 유로화라든지 다른 쪽에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곧 환율도 안정화를 기할 것이다. 그러면 환율이 안정화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환율과 관련해서 환율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만 약간 그랬는데 이제 빠져나갈 외국인들의 빠져나갈 자금, 소위 말해서 롱텀 캐피탈이 아니라 한머니성 자금에 단기 유동성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를 기화로 해서 환율의 움직임,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아시아 시장 전체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베트남 증시가 고점을 뚫었습니다. 고점을. 여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었는데 베트남 증시가 고점을 뚫었다. 그 다음에 오늘 상하이 증시라든지 내지는 대만이라든지 이런 모든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거는 뭐냐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풍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즉 외국인의 행태가 바뀌면서 즉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환류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환율의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변화되면서 아시아 시장 전체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위험자산, 달러는 안전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그동안에 없었죠. 그러나 달러가 약세화되면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서서히 외국인의 매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코스닥에서 2천억을 매수한 겁니다. 외국인이 2천억을 매수하는 거는 약간 물론 여기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죠.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지만 그래도 2천억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달러 인덱스에 좀 초점을 본다면 외국인이 보일 것이다. 그럼 외국인이 소위 말해서 선물을 통해서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5,800개를 매수하면서 시장에 금융투자와 여기 우체국 쪽으로
매수를 유발시켰습니다. 예,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켜서 시장을 견인시켰고, 견인시키다 보니까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웬만하게 약간 금융투자 쪽에 시가총액이 있는 코스피 200 종목 중심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시장, 여기에 관련된 이 시장에서 연출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달러 인덱스와 관련돼 가지고 움직임이 있고, 요번에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방향은 서서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라고요. 어제 작년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투자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투자의 관점인데, 투자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시간의 가치를 허비하지 말라라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여기서 소위 말해가지고 시간의 가치를 안 하기 위해서 단타를 쳤던 사람들이 손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장은 옆으로 횡보하는 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시간의 가치를 허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상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먹을 때 먹어야지 되는 게 시간의 가치를 내가 온전히 받아내는 거예요. 먹을 때 먹고 지금은 수성하는 전략, 그리고 조만간에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에서 이 시간의 가치는 내가 시간의 가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시간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갈 때 부자가 되고 지금 같은 때에서 푼돈을 벌어가지고 유지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라갈 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간의 가치를 허비하고, 이렇게 또 기다릴 때는 단타를 쳐서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의 방법이, 이럴 때는 바이 앤 홀드를 통해서 내가 부자를 만들어야 되고, 이럴 때는 조금의 단타를 쳐서 먹는데, 여기에서도 무수히 많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손실을 보면 시장은 옆으로 가는데 내 계좌는 수익률이 자꾸 이렇게 내려오면 결론은 이쪽에서 올라갈 때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칼날 아래 속에서 내가 매일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3달 넘게 4달 넘게 팔고 있는데 그 칼날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단기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실질적 계좌 수익률은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 가치를 거꾸로 쓰는 것, 즉 투자 전략이 반대적 현상이 나오면서 내 전체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꼬꾸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에서 내가 승리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 이게 기회비용인 거예요.
기회비용인 겁니다. 이럴 때 아무거나 모든 거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 기회비용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시장에서 먹을 때 먹고 수성전략과 적절한 전략을 통해서 내가 시간의 가치와 기회비용을 통해서 승리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회비용이라는 달콤한 말에 빠져서 소위 말해가지고 굉장히 먹을 수 있는 장에서 못 먹는 것, 이게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저하고 같이 있었던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부자인데 이쪽에서 단타 치다가 1억에서 2억 있었던 것이 저희 방에 있었으면 4억 정도 됐었죠. 4억 정도는 충분히 되는 분들이 나가지고 단타 쳐가지고 2억이 4천 되고 5천 되거나 3천 돼서 모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런 장소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빨리 올라가지 못하니까 또 단타방으로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야 천성이지만은 결론은 시장에서 먹을 타이밍에 못 먹으면은, 즉 부자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단타방에서 기회를 상실한다면 그거는 지금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지금 이 옆으로 횡보하는 거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의 움직임이 변화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 이게 바뀌면은 큰 손들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이거 보십시오. 예, 기관이 이렇게 팔고 있죠. 기관이 여기서부터 보면 1년 내내 팔았죠. 1년 내내 팔았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어디 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2년 동안 파는 거예요. 그죠? 외국인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을 추세적으로 파는 거예요. 자,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 외국인의 방향이 바뀌고 기관의 방향이 바뀐다면 시장에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부자의 길이 있는데 이 부자의 길을, 이 기회를 놓친다면 지금은 승리자의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시장에서 보면 mRNA 백신 관련해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코로나에 관련돼 가지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서서히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미국을 보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지금 서서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거예요.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즉 백신의 세대가 오고 있다. 이거예요. 백신 종주국, 백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기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꼴등국이에요.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더 낮아요, 접종률이. 그런데 요번에 방미를 통해서 소위 말해가지고 55만
명, 그걸 확보했다는 거죠. 확보했고,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면 그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서 맞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3분기와 대선 전까지 이 소위 말해서 백신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소위 말하면 주식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이진이에요. 예, 아이진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기존에 있는 종목이 안 가고 이상한 종목이 가요? 예, 엉뚱한 아이진이 갑니다. 즉 제약바이오에서 소위 말하면은 시젠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내지는 과거에 있었던 영광이 있는 주식들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뉴패러다임은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어떤 거예요? 새로운 뉴페이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일반인의 무덤이 있는 종목은 지금 재료가 나와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뉴 패러다임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인 거예요. 시가총액이 작은 거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상층권에 가서 물리느냐. 시젠, SK바이오케미칼, SK케미칼이죠. 예, SK케미칼. 예, 이런 것들을 40만원, 예, 꼭대기에서 사는 이유. 그런데 지금 재료가 나오고 생산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아스트라제네카가 SK그룹 쪽에서 안동 공장에서 생산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 왜 권덕철이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런 주식, 새로운 뉴 패러다임에 있는 주식들이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즉 세력이 털고 나간 주식은 반등만 주지 올라가지 않고,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새롭고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종목을 개발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장에서 이렇게 꼭지를 치고 있는 종목들을 가서 공격하시면은 손실 볼 확률이, 이거는 자명한 거예요. 여기에 물리면은 약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양잿물 퍼먹듯이 주광성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사러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 관련주입니다. 인플레이션 좋습니다. 그래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차라리 바닥에 있고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이렇게 고점으로 가는 종목을 사면 안 돼요. 인테리어, 인플레이션 관련주 하면은, 차라리 이런 거 사는 게 낫죠. 예. 이런 거는 바닥에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사야지,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 사시면은 물 먹는 거야. 물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닥 쪽에 있는,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그리고 처박혀 있고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전혀 유행을 타지 않은 종목, 그리고 방송을 타지 않는 종목이 오히려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런데 뭐 올라간 종목, 철강주, 소형주 뭐 해가지고 그것도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고점에서 사서 물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제약바이오를 얘기했느냐? mRNA 백신 관련주가 지금은 새로운 종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일반인의 무덤에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인의 무덤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무덤에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고점에 타격해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올라가지 않은 종목,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요새 새로운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이렇게 상투를 친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종목들을 공략해야지만 단타가 나온다는 거예요. 단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얘기했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얘기했죠? 자,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산업이 확장된 한미 동맹이다. 여기에 먹을거리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의미를 모르고, 또 이 한미 동맹이 경제 동맹으로 가고 경제 동맹을 통해서 기술 영역이 확장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련 속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산저산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산저산 헤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을 찍어야 돼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올라가지 않은 인플레이션 관련주의 핵심을 찍어라. 아까 백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관련주 중에서 바닥에 서 있는 종목을 사야지, 올라가서 상투친 종목은 이미 반영됐다는 겁니다. 즉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패션이 바뀌었다. 소외된 종목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경제 및 기술 영역이 확장된다는 이 측면을, 이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 동맹과 관련해서 오늘 mRNA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 첨단 수준, 그 다음에 AI 양자 기술, 특히 민간 우주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10월 초에 탄소 저감 정부 정책의 의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외교, 국방, 안보, 심지어는 사거리로 묶였던 것들, 이런 북면에서 분명하게 여기에 메가트렌드적인 관점에서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부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그 기회를 잡는 자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문찬 대표, 제가 요새 방송을 못 나가고 있어요. 일신상의 이유로 약간 건강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는데, 아무튼 방송을 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왜 저희 방이 장기 회원님들이 많았나? 2, 3년 장기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정회원 게시판에 우리 회원님들이 다 기본적인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알아요. 여기 쭉 보면 성공 투자 후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서는 여기를 목표로, 직장인이신데 3천만 원 가지고 15억을 넘긴 우리 드래곤 스타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방은 이분이 저하고 6년 초창기 멤버인데 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방은 한번 오시는 분은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저희 방에서 계속 유지한 거예요. 방송을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방송에서 보니까 저 사람 유명하지, 유명하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르르 몰려가는 그런 방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 분 한 분 성공 투자 후기를 통해서 보시면 알다시피 총계좌 수익률이 부자로 만들어지고, 부자를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매매하는 리볼빙 효과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이 부자 됐던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2016년 2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보면은 8개 종목을 한 거예요.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15억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보시라고요. 이분이 8번을 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DMS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70% 수익 났고요. 그 다음에 KMW를 한 거죠. 이게 100, 200, 3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천이 됐고, 5천이 어떻게 됐어요? 1억이 훨씬 넘었죠. 2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죽이 있어요. 유니캐스트, 질환지교 시트리트, SNS텍, 포스코 케미칼, 대주전자, 이런 것들을 매매한 겁니다. 쭉 매매했어요. 즉 매매는 자주 안 하신 거죠. 그런데 결론은 리볼빙 효과예요. 3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되고, 6천만 원이 1억 2천이 되고, 1억 2천이 2억 4천 되고, 2억 4천이 4억 8천 되고, 4억 8천이 9억 8천. 물론 100% 나는 것도 있고 200% 나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70%
70%를 이익 보급하는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 방이 저렇게 정말로 투자를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철학을 갖고 투자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